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2일 새벽 6시입니다. 동아일보는 김건희 여사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정면 충돌한 이번 사태의 사실관계를 가장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기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곧장 거부하고 나서면서 총선을 80일 앞두고 여권 내 정면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이 내세운 이번 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한 위원장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 전략 공천 문제를 둘러싼 사천, 개인적인 청구라는 뜻이죠. 사천 논란이지만 실제 핵심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대응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미 서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서 총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간 전면전으로 번지게 생겼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결전을 앞두고 최고사령관과 참모장 또는 부사령관 사이에서 아주 정면 충돌이 일어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반응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한 그 근거는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어제 비공개로 열린 회동에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참석했는데 이 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이 김 여사 문제 대응에 대한 윤 대통령의 섭섭함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건데, 김 여사 현안 관련 대응과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한 발언 등을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을 강력히 토로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게 감정적인 어떤 또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출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한 비대위원장의 공천 논란을 문제를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동훈 그리고 김경률 두 사람의 대응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굉장히 났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감정적이라고 좋게 이야기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하는 과정에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JTBC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지난 17일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중을 따지자면 디올백 사건은 주가 조작 의혹보다 심각한 사건이다. 둘 다 부적절한데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진상을 이야기하고 또 사과를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혹은 두 분 다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민들의 감정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발언한 게 문제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 집회에 나갔을 때 뒤풀이에서 역사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면서 다른 사람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게 좀 무책임한 거죠.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나. 자유평등 외적으로 표방한 것은 그것일 수 있지만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근무를 틀 때마다 드러나니 감성이 폭발한 것이다. 이것이 감성점을 폭발시켰다고 본다. 디올백 동영상을 차마 못 봤다. 저도 기사 등으로 봤는데 적절치 않은 것이지 않나. 이걸 어떻게 실드 칠 수 있겠나. 이건 사죄드리고 국민들이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바짝 엎드려서 사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프랑스 대혁명을 촉발시켰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거는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역사적 진실과는 동떨어진 선동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사건에서는 항상 신화가 있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시대가 지나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니는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치를 했다, 근친상간을 했다, 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무슨 누구로 부하로부터 선물 받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 남편인 루이 16세와 함께 프랑스의 콩코드 광장에서 단두대로 처형되었습니다. 처형되기 전에 재판을 했어요. 혁명재판을 했습니다. 이 혁명재판에서도 마리 앙투아네트와 관련된 근친상간이라든지 다이아몬드 사건 이런 거는 거의 다 아무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국가 반역죄만 인정이 돼 가지고 사형이 선고되었는데, 물론 당시에는, 혁명 당시에는 이 혁명 세력 쪽에서 그런 걸 가지고 막 선동을 했죠. 선동을 했으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은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다 과장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김경률 의원이 자신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뒷부리 자리에서 역사 교수가 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역사학자가 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안에서 어떻게 보면 화살을 맞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를 한 것은, 이거는 무례입니다. 무례고 무슨 사실과 맞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률 위원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 있느냐. 그런 심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주의를 주었어야 되죠. 그런데 주의가 아니라 마치 상을 주듯이 마포의 정청래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출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배신감을 느낄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의 문제에서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적흥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지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면 군에도 영향을 주고 적에 의하여 간파되어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프랑스 수뇌부의 심리 상태를 연구한 뒤에 확신을 갖고 라인란트 진출 등 도발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위원과 함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는 게 파국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죠. 한동훈 위원장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세게 붙어가지고 제2의 윤석열이 되겠다고 하면은 이건 뭐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